네, 이번 시간 제10강 재고자산입니다. 자,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그 중에서 상품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재고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자, 우리가 직접 만들면 제품,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공장에서 사와서 우리가 유통만 한다. 그러면 상품이 되고요. 판매를 위해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품도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조립 라인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기아 모닝 자동차 조립 라인이 충남 서산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미완성된 게 벨트 위에 쫙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제공품이라 그럽니다. 제공품. 그 다음에 판매용 자산을 만들기 위해 소모델, 요즘 마스크들이 귀하죠. 그 마스크 만드는 뭐 MD 뭐 원자재가 있는가 봐요. 그걸 창고에 쌓아놨다. 그 원재료 반 정도 만들어 놨다. 반제품. 이거는 우리가 만들다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반 만든 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제품이라고 그러고 요거 전부를 통틀어서 재고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회계원리 배울 때 그냥 상품 하니까 회사마다 재고자산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는 재고자산이 전혀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업종이다. 그러면 판매를 위해서 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나 아파트가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다. 임대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임대료를 받기 위한,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죠. 그럴 경우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요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오리 사육 농장, 오리를 키워서 팔아먹기 위한 경우 오리가 상품이 되는 거고요. 항공기 제조회사는 항공기는 보잉사 같은데 주문받아서 조립하죠. 그런 경우에 그 항공기가 상품 또는 제품이 되고요. 분양 목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상품 또는 제품입니다. 핸드폰 대리점은 판매용으로 핸드폰 진열장이 쫙 있는 거. 요게 상품. 근데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은 그건 상품이 아닙니다. 비품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품은요, 상품 계정은 회사의 규모나 판매 횟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법도 있고, 총기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고, 근데 학교에서는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 모르니까 다 배우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분기법이다 하는 건 분기, 나눠서 기록한다. 뭐를? 판매할 때 원가와 이익을 따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분기법입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귀금속 또는 지금 이 촬영실에도 냉난방기 천정이 있는데 한 대 한 300만 원 하더라고요. 이러한 고가품들 하루에 몇 개 못 팔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분기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원가 이익을 따로따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편해요. 예를 든다면, 자, 분기법. 원가 30만 원짜리 상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현금이고요. 상품 30만 원 원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익이에요. 15만 원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 상품은 원가는 여기다 기록합니다. 들어올 때도 원가, 나갈 때도 원가. 자, 그리고 원가와 이익을 따로 했다 해서 분기법. 그리고 사장님이 한 달 있다가, 야, 우리 이번 달 얼마 벌었지? 물건 팔아서 요 상품 매출이익 요것만 쭉 더하면 돼요. 그러면 한 달치 금방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분기법인데, 자, 문제는, 그리고 아까 원가를
여러분들 장부에 기록할 때 원가에는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든다면 여기 나이키 대리점이에요. 운동화 공장에서 사온 금액에다가 뭐 수수료 들어가면 수수료도 더해야 되고요. 택배비, 운반비도 다 더한 금액이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다 해서 재비용이라 그러는데 원가에는 이런 비용을 전부 다 더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옮겼어요. 편의점 매니저로. 근데 하루에 보니까 아까 뭐 금은방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데가 아니라 하루에 수백 개씩 물건이 팔려요. 이거 원가 이익 따로 하는 분기법을 하라 그러면 이거 장부 마감 못 하죠. 이런 데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원가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 기록하는 총기법을 씁니다. 원가 이익을 합해서 장부에 적어요. 그래서 혼합 상품 계정, 아까는 순수 상품 계정, 순수하게 원가 따로 이익 따로 했다 그래서 자, 판매 수가 많아서 매번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총기법으로 기록해야겠군.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거래인데 원가 30만 원, 45만 원에 팔았을 때 차변의 현금은 같은데 대변에 원가 이익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합쳐진 거 원가와 이익이 더해진 금액 요걸로 그냥 적습니다. 자, 편의점에서는 요걸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바코드 찍죠. 여러분들 물건 사면 그 바코드를 PO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줄임말인데 찍는 순간에 회계 장부에 싹 들어가요. 원가가 아닌 판매 금액으로. 그리고 하루 매상 나중에 점장이 사장님 오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쭉 뽑으면 그거 나옵니다. 판매 금액 오늘 총 얼마 팔았습니다. 이익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산 뽑아보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총기법입니다. 자, 총기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계산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익을 계산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식에 맞춰서 합니다. 요거 공식 4줄은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금액 예시를 하나씩 해놨어요. 요거 이해하고 암기하면 쉬우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매출, 환위, 애누리 막 나와서 이 용어부터 설명하고 여러분들 암기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 이거 팔았다는 소리죠. 애누리, 매출, 할인. 애누리와 할인을 되게 헷갈려 해요, 학생들이. 여러분 아울렛 같은 데 쇼핑 가면 50% 세일, 우리 사장님이 미쳤나 봐요. 뭐 우리 문 닫아요, 눈물의 세일 막 붙여놓죠. 보니까 1년 내내 눈물 흘리는 매장도 있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애누리예요. 매출 애누리. 싸게 파는 거를 세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데 가보니까 50% 할인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 있어요. 이거 회계학적으로 보면 웃기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인은 지금 이 경우에요. 일찍 외상값을 갚아줬을 때 아우 고맙다고 이 단골 잡아야죠. 결제 잘해주는 데는. 그런 경우에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영업관리직 있을 때 갔더니 뭐 장부에 보니까 뭐 n분의 3, 그 다음 뭐 n분의 5, 그 다음 뭐 n분의 7 막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뭐야 했더니 n이 30일 이내에 외상값을 병원에서 약값을 빨리 주면 7% 할인. 60일 이내에 다 수금해주면 5% 할인. 90일 이내에 수금해주면 3% 할인. 그 이상은 할인 없어. 이겁니다. 빨리빨리 자금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데 50% 할인 딱 해버리면 외상으로 가져가시고 나중에 빨리 가져오면 50% 깎아줄게요.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장사할 분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그냥 세일. 그러면 이건 매출 애누리. 할인은 외상값 빨리 갚았을 때 깎아주는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 거기 탐구 활동이 있는데 매출 애누리다. 아까 이야기했죠. 팔 때 깎아주는 거. 뭐 불량품도 있고 유행 기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 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깎아주는 거. 그다음 환입. 이건 아예 팔았다가 반품 되돌아와 버린 거. 환자 되돌아서 온 거를 말하는 겁니다. 환입.
그 다음에 할인액은 아까 이야기했죠.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일수에 따라서, 남은 일수에 따라서 깎아주는 거. 이게 할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자,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순매출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매출액. 한 달 동안 총 매출액이 270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매출액률이 팔 때 10원 깎아줬어요. 그 다음, 팔았는데 반품돼서 들어오는 경우, 이마트 가도 반품 받아주잖아요. 그게 20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빼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 외상값 빨리 갚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20원 깎아줬어. 매출 할인. 그래서 20원, 20원, 10원에서 50원 빼니까 220원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단기 순수한 매출액이 됩니다. 뺄 거 뺀 다음에. 그 다음 그 위에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달 동안 총 매입한 게 우리가 160원어치 공장이나 본사에서 사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원은 그쪽에서 조금 시간 지난 거다. 먼지 살짝 묻었다. 그래서 20원 애누리 받았어요. 그 다음 10원은 도저히 안 되겠어. 반품 시켜버렸습니다.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자, 매입 환출액. 그 다음에 우리가 본사에 빨리 갚아줬더니 어우 할인 고맙다고 10원 할인해 줬어. 그래서 10원, 10원, 20원, 40원 빼고 나니까 120원이 단기 순매입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매출총액 한 달 또는 1년 동안 물건 팔아서 얼마 이익 받냐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아까 순매출액이 220원. 근데 이 매출한 상품의 원가를 알아야 돼.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길래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된 220원에서 100원 빼면 120원이네요. 예, 120원이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매출 원가는 지난달에 팔다 남은 상품 아니면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 10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 주어집니다. 기말 상품 팔다가 남은 거 창고에 있는 게 30원 있어요. 근데 아까 순매입액이 120원이에요. 자,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에 이번에 순수한 매입액 120원은 130원이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판다. 그러면 총 팔 수 있는 거는 130원어치였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걸 뭐라 하냐.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창고에 하나도 안 남을 수는 없죠. 보니까 30원 남았어요. 그럼 120원에 10원 더하면 130원에 30원 빼면 자, 원가로 계산한 거는 순수하게 한 달 동안 100원 나갔습니다. 매출원가 100원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220원에서 100원 빼면 120원. 이번 한 달 동안 120원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법에서처럼 팔 때마다 원가 따로 이익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은 너무 많으니까 한 방에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건 들어온 것들은 다 장부가 있어요. 거래명세서가. 그것만 딱 기록해 둡니다. 그 다음에 순매출액은 바코드 찍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수작업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문제상 주어지지만 실제 여러분들 재고 파악한다는 거 있죠. 한 달에 한 번. 쭉 진열장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재고 파악. 요걸 뽑아야 매출원가가 나오니까요. 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다음 달 가면 뭐가 될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그리고 순매입액 여기서 계산해서 가져오고 또 한 달 후에 또 재고 파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입력하면 요 공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리고 딱 나중에 월 단위로 매출 총액이 얼마인지 자동 계산돼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수작업합니다. 요것만. 자,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돼 있는데 왜 외우죠? 이론 시험에서 나와버리니까요. 이론 시험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아까 그 공식 4줄. 자, 그 다음 편의점보다도 더 큰 쿠팡 같은데 홈쇼핑 같은데 근데 집에서 보니까 아줌마들이
10개 사면 서너 개씩 막 반품시켜버리더라고요. 반품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상품 계정 총기법으로 봤을 때 총기법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다 있어요. 다 상품, 들어올 때도 상품, 나갈 때도 상품. 이러니까 상품 계정에 다 모아놓으니까 장부가 뜰렸어. 이걸 추적해야 되는데 어느 게 매출 환입이고 어느 게 매입, 매출 환입, 매입 환출, 애누리 구분할 수가 없어요. 총기법의 단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나누자. 매입과 매출로 구분해서 하자.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과 관련된 거 순매입액, 그 다음 매출입과 관련된 거 순매출액, 매출 애누리 환입 이거 다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상품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매입과 매출을 씁니다. 이게 바로 삼분법입니다. 세 개인데 왜 두 개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우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에서는 안 씁니다.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없어요. 왜? 중소기업용이고 이거는 아주 큰 기업용입니다. 자, 매입, 매출 두 개로 나눴죠. 매입과 관련된 것만 다 적어요. 이건 매출에 관련된 것만 다 적어요. 그러면 기초상품재고액, 기말상품재고액은 여기 적습니다. 2월, 전기 2월, 차기 2월, 2월 상품 계정이. 이렇게 다 세 개로 구분해서 세 개로 나눴다 해서 삼분법이라 그러는 거고,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매출총익 계산했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거 구하는, 이거 손익계산서예요. 그냥 여기로 간다. 매출원가는 일로 가고, 순매출액은 일로 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지, 상품에 대한 건 요 세 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입 계정에 여기서 매출원가를 구해요. 요 기초상품재고액을 일로 와서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자,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빼면 순매입액이 나와요.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순매출액 나옵니다.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할인 애누리액 빼면 순매출액. 그래서 여기서 구한 순매출액 여기 오고요. 여기서 구한 매출원가는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공식대로 아까 연습장에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사장님한테 갖다가는 욕먹습니다. 이렇게 장부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자, 이게 3분법이고요. 어쨌거나 K랩에서는 이거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3분법이 요래서 나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마 1학년 때 회계원리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요거 장부 마감하는 방법도 총액법, 순액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K랩은 상품이라고 다 적으니까 총기법, K랩은 총기법을 씁니다. 여기는 총기법을 쓰는데 근데 머리 좋아요. 응용을 했습니다. 총기법은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 오로지 상품인데 매입 매출하면 3분법이 돼서 좋은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자, 매입할 때는 상품이란 계정과 팔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면 상품이란 말만 있어. 그러면 이거 사온 거. 상품 매출? 이거 판매한 거.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따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총기법을 쓴다는 거 약간 응용된 총기법. 자, 예제 14번 91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적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8월 5일 인천 상사에서 상품 140만 원을 매입하고 당전 부담이 인수운임 2만 원과 함께 운반비는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해요. 140만 원에 운반비 2만 원 더하면 142만 원. 자, 그리고 요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당좌이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당좌이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14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데 제가 다음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92페이지. 다음 거래를 일반적표 입력 메뉴 입력해보자. 매출에 관한 거. 아까는 매입할 때고 이번엔 판매할 때입니다. 8월 11일 전주 상사의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발송원님 3만 원. 판매할 때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매입할 때만 더하고 매출할 때는 아니에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신규 거래처 요거 등록할 것.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 원이에요. 자, 그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전주 상사. 요 거래처는 입력할 겁니다. 전주 상사. 자, 그 다음에 발송 운임, 운반비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운반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운반비 3만 원, 그리고 요거는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3만 원. 자, 그러면 아까 매입할 때 이번엔 판매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으뜸이죠. 그러면 주식회사 으뜸, 자, 여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 자, 날짜 아까 매입한 것부터 8월 5일입니다. 0805. 자, 전부 다 대체전표로 할게요. 차변에 3번.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상품. 됐고요. 자, 금액 142만 원 1420 플러스 키. 자, 됐습니다. 대변 당좌이거 102번이죠. 102. 간단히 끝났습니다. 매입할 때는 그냥 상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할 때, 자, 8월 11일 날짜 11일 차변. 자, 우선 현금 200만 원 들어온 것부터 할게요. 현금 몇 번이죠? 그렇죠. 101번. 이젠 애울 때 됐죠? 자, 얼마냐면 200만 원입니다. 2 플러스 키 2번. 그 다음에 또 차변입니다. 엔터. 자, 외상 매출금 108번인데 외상매 치면 외상 매출금 요 제일 위에 108번 확인 눌러주고요.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거래처 신규 등록하는 요령 F2 키를 누르세요. 그럼 거래처 도움 나오죠? 전주 상사 없죠? 요 밑에 보면 신규 등록이라고 보이죠? F3. 이걸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코드 00500이라고 그랬습니다. 00500. 거래처명은 전주 상사.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유형은 동시 3번. 사업자 등록번호 21386 그리고 7824. 자, 됐고요. 다 들어갔으면, 대표자 성명 김하나.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거래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1 플러스 키 2번. 자, 됐고요. 또 차변에 운반비 있죠? 운반비 824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니까.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됐고요. 금액 운반비 3만 원입니다. 3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 대변 상품 매출. 있죠. 팔 때는 상품 매출, 사올 때는 상품. 자, 401번 확인. 300만 원이죠. 자, 3 플러스 키 2번. 자, 그리고 또 대변 엔터. 자, 운반비
현금 나갔습니다. 101. 예, 그러면 3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K랩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을 사올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총기법인데 변형된 총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시험이 문제인데 여러분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전산회계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상품에 대한 거. 자, 93페이지 문제인데 요거 9번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1번, 다음이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을 매입했다가 되돌려 보내는 거, 반환하는 거 뭐예요? 매입 환출이죠. 그 다음에 4번, 상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일찍 결제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우리가 상품을 구입, 외상으로 사왔는데 일찍 갚았다고 깎아준 거. 애누리 할인. 할인이죠, 이거는. 그리고 구입, 매입. 그래서 매입 할인입니다. 할인 애누리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 구입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 자, 매입 애누리. 이거는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래서 매입 환출 할인 애누리. 매입 환출 할인 애누리.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아시겠죠? 이제 구분되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매입액 공식 암기됐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액을 뺀 겁니다. 총매입액인데 운임이 있어요. 얘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5천 원이 총매입액입니다. 여기에서 빼줄 거 매입 애누리 2만 원, 그리고 매입 환출 10,000원, 매입 할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3만 원만 빼줘요. 그러면 17만 5천 원. 공식에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2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 매입액, 운반비가 있어요.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여기다 적을까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지금 요거를 구할 거죠. 요걸 X로 놓고 매출원가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은 기초상품 재고액 5천 원 플러스 순매입액 매입액 2만 5천 원에 운반비는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총매입액이죠. 자, 2만 6천 원입니다. 근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액 없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얘가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니까 X 요거를 이쪽으로 건너가요. 그럼 플러스가 돼요. X는. 대신에 얘는 일로 건너와요. 그러면 자, 2만 6천 원에 5천 원 더하면 3만 1천 원. 3만 1천 원에서 2만 원 빼요. 빼면 X값 11,000원이 나옵니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게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뭐 대우조선, 현대조선 막 있죠. 판매용으로 건조 중인 선박. 이거 재고자산 맞죠? 앞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여기 잘 봐요. 판매용이 아닌 임대예요. 그러면 얘는 판매용 상품이 아니에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판매용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할 시계, 로펌, 변호사, 그 법인들 있죠. 판촉용, 광고용으로 갖고 있는 시계, 이거는 광고 선전비, 재고자산 아니고요.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이건 재고자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판매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는 비품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요 2번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됐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거래를 첨부하여 상품이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더 이상의 매입 매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월 10일 상품 100개를 1,000원에 매입하고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예, 10만 원이죠. 그리고 운반비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 제 비용은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총 매입액은 10만 2,000원입니다. 다른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총 매입액이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매입한 상품 100개를 1,400원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100개 곱하기 1,400원 하면 14만 원이죠. 운반비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자, 요게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냥 매출 원가가 돼버립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10만 2천 원, 매출액은 14만 원. 매출 원가 10만 2천 원, 매출액 14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공식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 관계가 없는 항목. 매출 원가 공식,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순매입액 구할 때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액도 빼야 되고 매입 애누리도 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다 들어가요. 얘만 상관이 없어요. 매출액은 매출 총액 구할 때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순매출액 구할 때. 그래서 자, 매출 원가와 관계가 없는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7번 문제죠.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취득 원가에 차감하는 항목. 순매입액 취득. 순매입액 구할 때 차감하는 거.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 다음 매입 환출. 자, 차감되는 거 매입 할인이죠. 이거는 더하는 겁니다. 재비용, 관세, 보험료는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간단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품, 제품, 미완성된 제공품, 원재료, 이거 다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죠. 얘는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비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관로 안에 기입할래요. 관로가 가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원래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하면 매출원가죠. 근데 얘가 없어요. 없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지. 판매 가능. 기말 재고액 하나도 없다. 기초가 10개, 순매입액 100원. 그러면 다 팔면 110개 팔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 들어가면 이 자리는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품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유동자산 다 끝났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겠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낯설고 질문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냥 거침없이 박쌤 전산의 카페나 동영상 밑에 질문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자, 상품 좀 낯선 거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